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며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글을 시작하려는데 괜스레 눈물이 날 것 같고 마음이 일렁이네요.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지금쯤 어디엔가 털어놓아야 제가 마음을 더 바로잡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세상에 귀한 자식이 아닌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중병보다 제 곧불이 더 위중하다는 말처럼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이 더 아프고 속이 시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적인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맺힌 마음을 풀고 싶어 이렇게 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이고 한 아이는 낳은 아이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다 푸르고 예뻤지요. 제가 낳은 아이의 이름은 현민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인 아이 이름은 지호이고요. 현민이와 지호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며 만나 친해진 아이들이었습니다. 둘은 쌍둥이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주일에 3일은 저희 집에서 두 녀석이 붙어 지냈죠. 먹기도 잘 먹을 때라 두 녀석 간식을 만들어대느라 고생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힘들어도 두 아이들을 보면 미소가 절로 지어졌던 날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가고 싶습니다. 현민이를 처음 가졌을 때 저는 이미 뱃속에 있던 아이 둘을 잃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조심했고 더 이상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아 간절한 기도를 올리며 10달을 지냈습니다. 그 정성이 통한 것인지 감사하게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제 나이가 30살 때였죠. 다른 친구들은 이미 아이들이 다 유치원을 다닐 때라 현민이는 늦둥이 대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너무 귀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업어서 학교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가 웃는 얼굴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시부모님들께서도 아이 너무 그렇게 오냐오냐 하며 키우면 버릇 나빠진다 하시면서 말리실 정도였죠. 본인들도 예뻐만 하시면서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물건이 튕기며 남편에게 맞았고 남편은 이놈이 어디 물건을 던져? 라고 하더니 물건을 주워주더군요. 그런데 그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이 종아리를 회초리를 들어 멍이 들도록 때렸습니다. 어디 아버지 계신 곳에 물건을 던져?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짓은 용서할 수가 없어. 라며 혼을 내면서 있는 힘껏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현민이는 처음 본 저의 엄한 모습에 놀랐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종아리를 맞더니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며 손을 모아 빌더군요. 그래서 현민이에게 얼른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그리고 가서 반성문 써와. 라며 엄한 표정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내심 아이가 버릇없이 자랄까 걱정하던 터에 그런 행동을 보니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는 흑흑거리며 남편에게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물건 던지며 화내지 않을게요. 하더니 방으로 가 스케치북에 한가득 반성문을 써왔습니다. 그 반성문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쯤에 저에게 한 번도 화를 내신 적 없는 어머니가 무섭게 회초리도 치시고 화도 내신 걸 보면 분명히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 게 제일 인상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반성은커녕 빗나갈까 걱정을 했는데 현민이는 그런 부분까지 저의 바람대로 받아들여 주었고 잘 자랐습니다. 미술에 소질이 있던 아이라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자랑스럽고 저런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현민이는 인기도 많았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와
시끌벅적하게 놀고는 했지요. 게임기도 하고 블록 같은 것도 쌓고요. 저희들끼리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웃음이 끊이지 않고 놀았습니다. 저는 그런 웃음소리에 행복했습니다. 간식이며 밥이며 얼마든지 해줄 테니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던 제게 어머니 지금도 충분해요. 자꾸 이렇게 해주시니까 친구들이 자꾸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해요. 라며 싱글벙글하던 현민이의 얼굴에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현민이만 행복하다면 저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에 가면서는 친구들을 조금 덜 데려오더라고요. 혹시나 사이가 벌어졌나 싶어 물어보면 다들 학원 다니느라 바빠요. 저도 바쁘고요. 시험 끝나면 와서 놀기로 했어요. 하며 웃던 현민이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현민이는 항상 잘 웃고 저와 수다도 잘 떨어주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아들이었죠. 그런 현민이를 남편은 저놈은 뭐가 돼도 크게 될 거야. 사내놈이 저렇게 서글서글하니 우리 집안을 일으킬 것 같아. 라며 대견해 했습니다. 저희 친정과 시댁은 형편은 좋았지만 모두들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을 하셨던 분들이라 집안에 큰 사람이 없는 점을 아쉬워했거든요. 남편은 일찍이 시장이나 역전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세를 받고 있었기에 돈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현민이는 집안의 희망이자 대들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은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한 외아들이자 이 집안의 장남이었던 현민이에 대한 기대는 컸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현민이는 공부면 공부, 그림이면 그림을 모두 잘 해냈습니다. 과외와 학원을 병행하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해주는 아이가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고1 여름방학 때 미술제를 학교에서 열어 미술부원 아이들이 준비를 하느라 현민이는 방학인데도 오전에는 학교에 나가고 오후에는 미술학원에 밤에는 과외를 하느라 정신이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금요일에 한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일부러 주말 껴서 쉬라고 금토일은 수업을 빼준 주여서 가족끼리 바람이나 쐬러 갈까 하다가 친구를 데려왔으니 밥이라도 먹여 보내려 하였죠. 데리고 온 아이는 현민이처럼 웃기도 잘하고 말투도 사근사근하니 착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다만 현민이에 비해 아이가 너무 작고 말라 밥을 많이 먹어야겠다 한창 클 나이에 라고 했더니 현민이가 어머니 사람마다 다 다르지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세요 라고 하더니 친구를 챙기더라고요. 무안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 두 녀석 밥 먹는데 방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다 먹었는지 현민이 방에 들어가 뭘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현민이가 제게 쓱 와서는 어머니 아까 서운하셨죠? 실은 저 친구가 부모님이 어릴 적에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사는데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에 친구가 혹여 상처받을까봐 제가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라며 속삭이며 조심스레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실수를 한 것을 알겠더군요. 그제야 제 행동이 부끄러워 아이고 엄마가 그 생각은 못했다. 미안. 우리 아들이 난감했겠네. 친구가 서운했으면 어쩌지? 어머나. 했더니 제가 친구한테 우리 어머니는 내 친구들만 오면 자꾸 뭘 먹이고 싶어 저러신다라고 하긴 했어요. 그러니 그 부분은 염려 마시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다시 제 방으로 가 친구와 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기특한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게 뿌듯하면서도 친구에게 실례를 저지른 부끄러운 마음이 훅 들어 괜히 과일을 잔뜩 깎아 들여보내주고는 저녁을 더 신경 써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친구는 너무 맛있는 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라며 웃기에 이름이 뭐라고 했지? 라고 물으니 선지호입니다. 그동안 미술부 활동을 하면서 현민이에게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님한테 맛있는 음식까지 대접받으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라고 웃는데 어릴 적 부모를 잃은 아픔을 가진 아이라고 하기에는 맑은 웃음을 가진 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날부터 지호는 금요일이면 우리 집으로 와 일요일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께서 다른 데는 몰라도 현민이랑 있다고 하면 안심하신다면서 신이나 이야기하던 모습이 귀여워 웃곤 했습니다. 두 아이들은 식성도 비슷했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비슷했습니다. 고2에 올라갈 무렵에는 지호도 현민이의 키를 얼추 따라잡을 정도로 자라더라고요. 그래도 마른 몸은 살이 찌지 않아 뭘 먹여야 살이 찔까 고민까지 됐습니다. 지호는 미술학원에 다니지는 않았는데도 그림을 잘 그린다며 현민이가 자랑스러워하곤 했습니다. 지호는 취미로 배울 뿐이라며 저는 졸업하면 바로 군대에 갈 거예요. 직업군인이 될 거거든요. 그럼 할머니 모시고 관사에 가서 살려고요. 지금 사는 집은 너무 낡아서 위험해서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3이 되어 현민이는 더 바빠졌습니다. 입시가 목전이다 보니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학원에 나가야 했죠. 안쓰러운 마음에 선생님께 말씀드려 보았지만 그때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지호도 저희 집에 전처럼 와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 먹을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 편에 할머니 반찬도 보내드리곤 했는데 지호 얼굴을 보지 못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호네 집으로 반찬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은 그런 저에게 너무 고마워요. 나까지 챙기느라 고생이야. 라고 하시며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지호가 워낙 착하고 잘해서 제가 마음에 걸려 그래요. 저희 현민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라며 웃으며 할머님을 달래드렸습니다. 지호는 기초생활 대상이라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생활을 하느라 생활이 꽤 어렵다고 말하던 현민이의 말처럼 지호네 집은 보기에도 형편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기력도 없으셔서 집안 청소도 힘들어 보여 제가 청소를 해주기도 했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지호가 어머니, 그런 건 이제 제가 챙길 테니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면목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갔더니 제가 청소한 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반찬을 들고 날랐던 것 같습니다. 길고 힘에 부쳤던 아이들의 고3 수험생 생활이 끝나고 현민이는 우리나라에서 미술로는 제일 세다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지호는 말했던 것처럼 군대에 입대를 했고요. 가서 부사관이 될 거라며 늠름하게 말하는 아이를 보자니 제가 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지금처럼 내가 반찬 나르면서 들여다볼 테니까 걱정 말고 군생활 잘해. 라고 말을 하니 항상 웃기만 하던 그 아이가 엉엉 울면서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너무 신세를 집니다. 라고 하며 제게 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호는 군대로, 현민이는 서울대학 기숙사로 가버리고 그러고 나니 제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허전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적적하던지 남편과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가져도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영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며 주민센터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극복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현민이가 오거나 지호가 휴가를 나와서 올 때면 신이 나서 음식을 하고 아이들 먹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만 봐도 저는 콧노래가 나오곤 했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아이고, 우리 심여사 엉덩이에 날개 달려서 날아가겠어. 그렇게 좋아? 라며 웃고는 했죠. 그럼 저는 더 신이 나서 흥얼거리며 음식을 했습니다. 두 녀석이 좋아하는 게 같다 보니 잘 먹는 음식은 더 많이 하느라 어깨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특히나 갈비찜은 아이들이 앉아 두세 그릇은 뚝딱 먹어치웠습니다. 좋았습니다. 두 녀석을 잘 먹일 수만 있으면요. 지호 할머님의 반찬도 부지런히 했지만 아이들 먹일 때처럼 즐겁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람이 있었죠. 그러다 지호가 할머니 모시고 관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휴가 나오면 지금처럼 놀러 올게요. 라는데 괜히 눈물이 나. 할머니까지 안 계시면 나는 이제 허전해서 어쩌니. 아우, 너무 서운하다. 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자 지호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어머니 좀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라는데도 서운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관사로 이사 가시기 전에 저에게 너무 고맙다며 장갑을 주고 가셨습니다. 본인이 실을 사 한 땀 한 땀 뜨개질을 한 장갑이었는데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더라고요. 할머님이 저를 생각하시며 지으신 그 마음이 더해져 더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호 할머님은 그렇게 손자와 가신 관사에서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시고 주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지호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 남편과 현민이가 적극적으로 도왔죠. 음식은 제가 맡아 나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장지에서 할머님이 떠주신 장갑을 끼고 발인을 지켜보는데 할머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할머님, 지호는 제가 힘닿는 데까지 돌볼게요. 편히 쉬세요. 라며 할머님 가시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지호가 관사로 다시 가버리자 현민이는 방학 때 와서도 허전해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지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다 면회를 가기도 하면서 만나고 오면 얼굴색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너희는 전생에 쌍둥이였거나 부부였을 거야. 어쩜 그리 서로 좋아 죽니? 라며 제가 놀리면 아무래도 엄마가 전생에 저희 둘의 엄마이셨던 것 같아요. 라고 받아치면서도 싱글벙글인 현민이의 얼굴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현민이가 3학년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일주일 예정으로 자전거를 타고 둘이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고생스러울 것 같아. 굳이 자전거 타고 가야 해? 차 타고 다니지. 라고 했더니 지금 아니면 언제 자전거로 여행을 해보겠어요. 차 타고 하는 여행은 나중에도 할 수 있잖아요. 라며 자전거로 시내를 다니며 연습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사내놈들이 그런 것도 해보는 거지. 그러면서 현민이도 더 많이 보고 느끼면 그림도 좋아질 거고 라며 말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다 큰 녀석들이 계획해 가는 여행이니 그저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다녀와서 여행이 어땠는지 이야기하며 맛있는 음식이나 먹자고 했죠. 남편은 담금주를 꺼낼 때가 되었다며 같이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여행을 떠나고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돌아오면 해줄 것을 준비하느라 바쁜 날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아이가 어머니 너무 더워서 힘들었어요. 라며 어리광 섞인 투정을 하면 거봐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가지 말라고 했지. 라며 안아주며 웃는 그런 장면을 그리며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저의 바람들은 그저 상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른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울린 전화벨 소리가 유난히 반갑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탐탁치 않은 마음으로 받은 전화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신이 뒤죽박죽으로 엉키면서 남편을 불러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끔찍한 이야기였기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차를 타고 가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아이들이 무사할 거라고 마음을 다지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면서도 아이들이 응급실 앞에 앉아 놀라셨죠? 하며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까지 아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말하며 간호사 선생님이 방향을 알려주시는 손끝을 보면서도 아이들이 웃으며 있기를 바랐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의 손끝을 따라 걸으면서도 아이들이 어머니! 라고 부르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제 바람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침대에 누워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둘 다 나란히 누워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현민아! 지호야! 엄마야! 엄마 왔어! 라고 하자
현민이는 눈을 뜨더니 빙그레 웃더라고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듯 옷도 머리도 온통 피범벅인 채로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자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지호도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아무 미동도 없어 손을 잡으며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눈을 뜨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현민이가 갑자기 숨을 거칠게 쉬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달려오셨고 저와 남편은 발을 동동거리며 현민이의 이름만 부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드라마처럼 각종 기계들이 등장했고 의사 선생님이 아이 몸에 올라타 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이는 그만 저희를 놓고 떠나더군요. 삐 기계음이 울리고 땀으로 범벅이 된 의사 선생님께서 사망 선고를 하시더니 죄송합니다. 이미 출혈량이 많은 위험한 상태에서 구급차에 실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의식은 있어 희망을 걸어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쇼크로 심정지가 왔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시더군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절 놀라게 하려는 현민이의 장난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랑 아빠를 깜짝 놀래키려는 장난이요. 하지만 아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손을 잡아도 자꾸 미끄러질 뿐이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웅크리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응급실의 모든 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저희 지역의 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은 그 밤이 지난 새벽녘쯤이었는데 그때까지 저희 부부는 울부짖느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현민이는 영안실로 옮겨졌고 지호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기는 일은 또 절차가 필요한 일이더군요. 차를 타고 아이들이 탄 구급차의 뒤를 쫓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다가 길을 보니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달렸을까 싶어 눈물이 나더군요. 남편도 운전을 하며 훌쩍이다가 제 손을 잡는데 그제야 우리 현민이의 손을 다시는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괴로워졌습니다. 지호는 입원 수속을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놓고 저희는 장례식장에서 현민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지호 면회 시간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저보다는 남편이 오고 가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실신을 해서 링거를 맞느라 면회 시간을 놓치기도 했거든요. 자식을 잃고 보내는 자리다 보니 오시는 손님들도 모두들 눈물만 보이시고 정적이 흐르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현민이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더군요. 아이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도 따라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새벽에 발인을 위해 채비를 해야 하는데 염할 때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지호가 휠체어를 타고 왔더군요. 남편은 언제 자리를 비웠는지 그 휠체어를 밀고 있고요. 지호는 저를 보고 현민이의 사진을 보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런 지호에게 달려가 지호야, 우리 현민이가 어떡하니? 우리를 두고 저 녀석이 저렇게 웃는 얼굴로 가버린다. 지호야! 하며 울었습니다. 지호는 그런 저를 잡더니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라며 울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호는 안정이 더 필요했기에 장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근방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원 묘지에 아이를 데려다 줬는데 아이를 실은 관이 땅속으로 가는 모습에 저는 다시 실신할 것 같았지만 아이가 떠나는 마지막을 외롭게 두고 싶지 않아 버티고 버텼습니다. 아이의 묘지 위로 마지막 삽질이 끝나고 아이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다 하고 나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남편과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며 하늘이 붉어질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공원 묘지에서 내려와 지호에게 갔습니다. 지호는 사고 충격에 의식이 며칠 없었지만
긁히고 찢어진 것 말고는 크게 다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다가도 왜 우리 현민이는? 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생각들은 왜 우리 현민이만 그렇게 떠났을까? 사고가 날 때 우리 현민이가 지호를 구했나? 아니면 지호가 우리 현민이를 밀었나?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지호가 우리 현민이를? 라는 생각들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마음에 큰 불이 나더군요. 저의 그런 마음을 지호는 알았는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현민이 대신 사고를 당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라며 울기만 하더군요. 그런 지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저 마음에서 불이 막 일었습니다. 누가 널더러 대신 죽으라고 하던 같이 살았어야지. 너는 군인이라는 애가 우리 현민이가 사고 당할 때 뭐 했니? 왜 우리 현민이만 왜?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막아서더니 여보 왜 이래 사고잖아. 지호가 무슨 죄야 왜 이래 갑시다. 지호야 엄마랑 아빠가 갔다가 다시 올게 쉬어라. 너라도 깨어나줘서 고맙다. 알지? 라며 저를 끌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 손에 이끌려가면서도 현민아, 현민아, 내 새끼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냥 세상 모두가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괴롭고 아팠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집에서 며칠을 방에 불도 못 켜고 누워 지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죽도 사다 주고 약도 먹이며 묵묵히 슬픔을 삼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지호에게 들리기도 하고 경찰서에도 다녀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 범인을 만나고 온 날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거실에 대자로 널브러지더니 꺽꺽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CCTV로 보고 왔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대고 편의점 앞에서 잠시 쉬었나 보더라고요. 음료를 마시며 저희들끼리 뭐가 좋은지 웃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 쪽으로 차량 한 대가 달려들더니 아이들을 덮쳤답니다. 지호가 먼저 차를 보고 현민이를 당겼지만 차가 현민이 쪽으로 밀고 들어왔고 지호는 그 바람에 같이 넘어져 정신을 잃더랍니다. 저의 생각이 다 틀렸던 겁니다. 지호는 혼자 피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현민이를 구하려 하다가 다친 것이었죠. 그런 아이에게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하고 왔다고 생각하니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더니 우리 현민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지호가 그렇게 오해를 받는데 우리 이제 지호를 우리 아들로 합시다. 그놈도 혼자잖아. 우리 현민이가 지호 부탁을 하고 간 거라고 생각하고 라며 꺽꺽 울더군요. 운전자는 10대였는데 술을 마시고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 사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5년형을 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민이는 세상에 없는데 그놈은 5년 뒤에 세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니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놈의 부모들은 합의도 안 해줘서 자기 자식이 감옥에 간다며 저희 부부를 향해 악다구니를 쓰더군요. 좋은 변호사를 써서 자기 자식 죄를 감추기만 급급한 그 사람들의 악다구니를 듣고 있자니 마음에 또 불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더군요. 현민이를 그리워하며 우는 일과 현민이의 묘지에 술을 올리는 일 뿐이었죠. 지호는 1년 반 정도 시간이 흐른 그 사이에 회복을 했고 부대로 복귀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그 뒤로는 연락이 없더군요. 전에는 간간히 전화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모진 말을 해서인가 싶어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호야, 엄마야. 엄마가 너무 모질게 말해서 속상했지. 엄마가 미안하다. 너의 잘못이 아닌 걸 알면서도 괜히 누구의 탓을 하고 싶었나 봐.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집으로 와. 와서 얼굴 보고 우리 이야기하자. 제발 부탁이야. 라고요. 그랬는데도 지호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여러 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추석이 되어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현민이와 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전처럼 잔뜩 하고 있는데 벨이 울리더군요. 지호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나가 문을 열며 어서 와, 잘 왔어. 엄마가 갈비찜 잔뜩 했어. 안 오면 어쩌나 걱정했다. 잘 왔어. 라고 반겼더니 저에게 와락 안기더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해서요. 라며 울더군요. 그런 지호를 안고 있는데 현민이까지 품에 안은 것 같아 마음이 채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민이는 안아줄 수 없지만 지호는 안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 감사했고요. 지호가 뭐가 미안해. 끝까지 노력한 거 알아. 알면서 엄마가 괜한 소리를 해서 지호를 힘들게 했다. 미안해. 라며 등을 쓸어주니 지호는 더 몸을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도 돌아와 저희를 보더니 배고파, 밥 먹자 라면서 눈물을 훔치더군요. 우리 셋은 오랜만에 웃으며 마주 앉아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 현민이는 없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있었기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2년 만에 웃으면서 밥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지호는 명절과 현민이 길에 빠지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시간을 내 저와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 함께 현민이 묘지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현민이는 그렇게 저희 곁에 남아 지호와 저희 부부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현민이에게 못해주는 일들을 지호를 통해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지호가 장가를 갈 때는 저희 부부가 혼주석에 앉아 장가를 보냈습니다. 지호의 색시는 저희 부부를 정말 친척이라도 되는 것처럼 챙기며 지호와 자주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지호는 점점 더 저희 부부를 염려하고 건강을 챙기곤 했습니다. 직업 군인 월급이야 뻔한데 저희 영양제며 건강검진이며 살뜰히 챙겨줘 든든했습니다. 지호는 지호를 꼭 닮은 아들과 딸을 낳았고 아이들도 저희 부부와 자주 만나며 지냈습니다. 관사에 있다 보니 오기 힘들 텐데도 저희 부부가 적적하지 않게 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호와 지호 아내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답답하더군요. 바빠서 그러겠거니 하면서 곧 다가오는 현민이 기일에는 오겠지 싶어 기다렸지만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현민이 묘지에도 왔다 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더군요. 잊을 게 따로 있지 현민이 기일을 잊나 싶어서요. 남편은 그만큼 했으면 지호도 할 만큼 했어. 벌써 몇 년이야. 우리가 뭔가 서운하게 했나 보지. 그러려니 합시다. 라는데도 제 마음의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지호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안 되니 당황스럽다. 우리가 뭐 잘못했니? 서운한 게 있으면 풀어라. 현민이 기일까지 안 올 만큼 뭐가 그리 서운했니? 미안하다. 마음 풀고 연락 좀 줘. 라고 보냈습니다. 이 연락까지 무시한다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놓아줘야겠다는 결심을 담은 메시지이기도 했죠. 그날 밤 전화가 울려 보니 지호였습니다. 이 녀석 드디어 연락을 했구만 이라며 전화를 받아 이 녀석아 엄마 애 닳는 거 볼 거야? 무슨 일이야? 라는데 흑흑 우는 소리가 지호의 아내였습니다. 성준이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고 묻자 어머님 아이 아빠가 연락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 아빠가 훈련 나갔다가 다쳤어요. 그런데 걱정하신다고 연락하지 말라는데 문자 보니 기다리실 것 같아서요. 라며 울더군요. 머리가 아득해지며 현민이를 잃던 그날의 아픔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더군요. 내일 아침에 아빠랑 갈 테니까 지호한테는 모른 척해. 문자도 지우고 알았지? 라고 전화를 끊으면서도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군인 병원으로 가보니 지호는 침대에 파묻히듯 누워 다리 한쪽을 묶어 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보니 무릎 아래로 있어야 할 종아리와 발목이 없더군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가방까지 놓치며 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잠들어 있던 지호가 놀라서 깼고 지호의 아내는
절 보며 손을 잡더라고요. 지호야,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니, 세상에. 라며 제가 울자 지호가 어머니, 제가 이런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서 연락도 못 드렸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며 흐느끼더군요. 뒤에 있던 남편은 이 녀석아, 이럴수록 더 연락을 해야지. 너가 그렇게 연락도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앓으면 문제가 해결되니? 애들이랑 네 처는 어쩌라고 이러고 있어. 라며 호통을 치더라고요. 장마에 떠내려온 지뢰를 제거하다 잘못 밟은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지호의 왼쪽 발목이 사라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는 당연했고 관사에서도 나와야 하는 상황이 그려지니 저희 부부는 그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보상금이 나온다며 지호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몸까지 불편해진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가진 건물 중 2채를 지호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주고 그 세를 받아 생활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한 건물의 주인층에 아이들과 들어가 살면 되기도 했고요. 지호에게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집으로 오라고 하고는 준비를 해놨죠. 아이가 퇴원을 하고 집으로 오기로 한 날, 저는 또 갈비찜을 잔뜩 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집 안에 들어서던 지호는 어머니, 갈비찜이 맛있게 된 것 같아요. 라며 웃더군요. 그런 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준비해둔 서류에 사인을 하고 했습니다. 읽어보던 아이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거 사인 못해요.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저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죄송한데 이런 것까지 제가 어떻게 라며 울더군요. 아이들은 제 아버지가 우니 놀라서 제 엄마 곁에 자리를 하고 조용히 저희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런 지호의 손을 잡고 지호야, 너 아니면 엄마 아빠가 여태까지 어떻게 버텼겠니? 제발 우리 마음을 밀어내지 말아다오. 우리가 이거라도 해야 나중에 현민이 만날 때 떳떳하지. 그 녀석 알잖아. 라며 달랬더니 그제야 사인을 하더라고요. 다음날 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내고 나니 마음에 체증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들어갈 층에 세입자가 나가는 날짜가 차이가 생겨 당분간 지낼 곳이 없어 저희 집에서 한동안 지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현민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 짓기도 했죠. 아이들이 할머니! 라고 부르며 안길 때는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이삿날에는 서원에서 하루 종일 울기도 했고요. 지호는 요즘 매일 집으로 와 점심을 먹습니다. 의족에 적응해 운동까지 다닌다며 자랑하기도 하고 어머니 밥이 최고라며 괜히 아양을 떨기도 하면서 매일 옵니다. 그 덕에 저는 또 하루를 살고요. 고맙습니다. 지호에게도 현민이에게도 제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주어서요. 앞으로도 저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합니다. 다시 현민이를 만나는 날까지요. 우리 지호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건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남편은 아직도 지호와 아침마다 운동을 같이 합니다. 저도 뭔가 더 해야겠어요. 저희 가족이 더 행복하길 바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